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4개인데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해보자면 자식농사와 자산 증식과 관련한 혐의죠. 자, 우선 자식농사입니다. 입시 비리의 경우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경위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2007년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국내외 대학 진학 시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돼 비교과 활동이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빌미로 동양대 교수인 자신과 또 서울대 법대 교수인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딸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허위 스펙을 만들어 향후 대학 또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였습니다. 자, 이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검찰은 정 교수가 고등학생이던 딸의 스펙 4개를 만드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 단국대에서는 실험실 견학, 또 체험이 전부였지만 의학 논문 1저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같은 고등학교 학부모인 교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고서는 그 보답으로 남편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바로 이 국제학술회 세미나에서 그 교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인턴을 한 것처럼 또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혔죠. 자, 그리고 딸은요,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하고 또 국회 학계지 발표 초록에 이름을 올립니다. 자,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딸은 집에서 선인장 등을 키우면서 생육 일기를 쓰고 또 가끔 연구소에서 이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가 이 정 교수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는 딸이 직접 알아본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의 딸은요, 고등학교 시절 한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경력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외고에 다니던 딸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2년 1개월 동안 실습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검찰은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당시 호텔 경영 관련 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엄마가 이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스펙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물론 딸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진학을 했죠. 그러고서는 의사가 되고자 의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이때도 맞춤형 스펙 만들기 멈추지 않았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이 초등학교 동창인 한국과학기술원 한 센터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딸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달라고 했지만 정작 이 활동이 불성실해서 도중에 끝나버립니다. 이후 확인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본 정 교수, 이 동창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허위로 된 확인서의 파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에 딸의 주민등록번호와 학과가 잘못 기재돼 있어서 직접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센터장 명의로 이 봉사활동 확인서도 허위로 발급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렇게 만든 이력과 함께 고교 시절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인턴 스펙을 2013년 차의과학대학 의전원 입시에 활용하지만 결과는 낙방입니다. 자, 이 같은 스펙이 의전원 입시에 먹히지 않자 검찰은 이때부터 정 교수의 범행이 더 과감해진 걸로 봤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요.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받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다음 직인 부분을 오려내서 이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후 앞서 이 차의과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서류에다가 바로 이 동양대 표창장을 더해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합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검찰이 자산 증식에 주목을 한 거는요.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시세 차익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이 호재성 정보를 들을 때마다 이 WFM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6억 원에 구입을 해서 갖고 있던 실물 주식 12만 주 외에도 1억 1,300만 원 상당의 2만 4,300주도 구입을 했고 또 미실현 이익 등을 포함해 2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790차례에 걸쳐 주식 투자 등 거래를 한 걸로 보인다며 그 공소장에다가 그 매매 내역도 함께 첨부를 했는데요.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에도 또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올 8월 9일 이후에도 23번에 걸쳐 선물 옵션 등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 교수는 어떻게 투자를 한 것이냐? 검찰은 바로 차명 계좌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동생 이름으로 된 계좌 3개, 그리고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계좌 하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지인의 명의의 계좌 2개 등 모두 6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는 언론 보도 등을 반박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렇게 개설을 했었죠. 이 검찰의 말이 맞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또 다른 계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핵심은 검찰이 지목한 이 계좌들이 정 교수의 차명이 아니라면 적용한 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됩니다.